아니 입주 물량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왜 전세 가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느냐. 불과 1, 2년 전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세종을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이곳은 세종의 사생활권입니다. 사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대학과 연구기관을 중심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국책연구기관, 연구소 이런 것들이 많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뒤쪽에 보이시는 것이 공동 캠퍼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한 6개 정도가 공동으로 캠퍼스 활동을 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는 이제 학생들이 약 3,000명에서 4,000명 정도가 들어올 예정이고요. 2024년도 정도를 이제 목표로 가고 있다고 하는데, 3,000명에서 4,000명이 중요한 곳이 아니라 세종하면 많은 분들이 이제 상권이 많이 죽었다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앞에서 보셨다시피 1생활권하고 2생활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다르게 상권이 어느 정도 다 안정화가 돼 있는 곳이고, 3생활권은 그거보다는 조금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계속 상권이 안정화돼 가고 있는데,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상권이 아주 엉망진창입니다. 근데 그것이 공동 캠퍼스가 들어오면서 학생들이 한 3,000명에서 4,000명이 들어오게 된다면 4생활권의 안 좋은 상권들이 좀 활성화되는데 큰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4생활권의 상가를 지금이 투자할 수 있는 적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글쎄요, 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양까지는 다 마무리가 됐고 거의 대부분 입주를 하고 있으며 올해 입주가 다 완료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방곡동하고 지편동으로 이렇게 두 동이 나눠져 있는데, 방곡동 쪽 그 금강뷰를 볼 수 있는 쪽이 4생활권의 대장 아파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한 22년도 초반에 실거래가 한 8억 초반대로 찍혔고요. 지금 현재 매물도 7억 중반에서 8억 초반까지 나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제 쪽에 있는 이 오른쪽이 아까 말씀드렸던 공동 캠퍼스 구역이고요. 그 뒤쪽으로가 이제 지식산업센터, 그 다음에 그 더 끝에 보이는 쪽이 이제 네이버 데이터 센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5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도시 국가 시범 도시로 선정되어 있어서 미래 도시 기술이 건설될 예정에 있습니다. 6생활권은 첨단 지식 도시로 만들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신세종 복합 화력 발전소가 2023년도에 개발될 예정이 되어 있고, 아파트 공급이 꽤나 많이 늘어날 지역입니다. 얼마 전에는 6-3구역에 자이 아파트가 분양을 했습니다. 세종시 같은 경우에는 19년도 하반기부터 입주 물량이 어느 정도 안정화돼 가고 있습니다. 또한 4생활권 같은 경우에는 올해부터 계속 입주가 마무리되어져서 1생활권부터 4생활권까지는 이제 안정화된 도시라고 보여집니다. 향후 이제 5생활권과 6생활권의 분양이 진행되기 전까지는 세종에는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입주 물량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공급이 어느 정도 많지 않다는 건데, 지금 여러분들도 많이 알고 계시겠지만 세종 지금 현재 부동산 분위기는 그렇게 훌륭하지 않습니다. 이는 데이터로서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KB 주간 상승률, 매매 가격 변동률, 그리고 매수 우위 지수를 보더라도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또한 전세 가격도 매매 가격의 분위기가 그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은 전세 가격이 계속 오르지 않고 계속 40%대를 유지하고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상승을 받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입주 물량도 안정화가 되어 있는데 왜 전세 가격이 그렇게 받쳐주지 못하고 있느냐. 이것은 바로 세종에 인접해 있는 대전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대적으로 항상 안정화되어 있던 입주 물량을 가지고 있던 대전이 요 근래에 입주 물량이 기준치보다 좀 높게 형성되고 있습니다. 세종과 대전은 아주 인접해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영향을 계속 주고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대전이 상승기를 가졌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세종이 상승을 해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대전이 저평가가 되었었고요. 그리고 대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상승장을 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세종이 좀 저평가 그 심리가 붙어서 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세종이 많은 상승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던 과정 중에 대전의 입주 물량이 또 많이 있으니 세종의 가격을 좀 더 치고 갈 수 있는 여건이 좀 마련되지 않아 있고요. 5생활권하고 6생활권이 아직은 개발이 안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향후 분양이 진행될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 아무래도 사람들이 그냥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분양을 받는 게 훨씬 더 저렴한 가격에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거는 이미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점에서 세종의 아파트를 매입하는 것보다 5생활권과 6생활권의 분양을 받는 게 어떨까라는 걸로 인해서 세종의 매수 심리가 더 위축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전에는 입주 물량도 많이 있지만 인허가가 된 물량도 꽤나 있습니다. 인허가가 되면 그게 향후 입주 물량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꽤나 장시간 동안 지속적으로 공급이 가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세종의 부동산 시장을 그만큼 위축시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제가 2012년도에 대전에서 이제 직장 생활을 시작을 했거든요. 2012년도에 세종이 뭔가 본격적으로 개발이 진행된다는 소식을 듣고 세종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는 아무래도 개발된 게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허허벌판이었고 막 토목공사, 토지공사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걸 보면서 이거 뭐야, 아무것도 없네, 여기는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라는 그냥 막연하게 개발이 안 될 거라는 생각으로 돌아갔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이 시점에서 봤을 때 세종의 1생활권이나 4생활권은 거의 안정화가 되고 삶의 만족도가 높은 수준으로 인프라가 형성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무지했던 제 자신에 대해서 약간 자책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그걸 돌이켜 본다면 5생활권과 6생활권이 그때 과거의 10년 전의 모습을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러다 보니 5생활권과 6생활권이 좀 안정화될 때, 그리고 인근에 있는 대전의 입주 물량을 계속 확인하시면서 모니터링 하신다면 충분히 세종에서도 좋은 타이밍을 다시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BRT에 인접해 있는 아파트 단지들이 가장 선호도가 높은 단지였습니다. 불과 1, 2년 전 대비 가격이 많이 떨어져 있는 상태니까 만약에 세종을 새로 진입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지켜볼 만한 곳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BRT를 계속 확장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향후 어디가 BRT 노선의 영향을 받는지도 한번 모니터링 하신다면 충분히 기회의 타이밍을 보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전의 반석역이 종착점인데, 반석역에서 세종을 지나서 청주공항까지 지하철이 연결되어 있는 계획이 있습니다. 지하철 예정역이 이미 선 반영이 돼가지고 가격이 형성되었지만 아직 눈앞에 보여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나고 공사가 들어갈 때쯤 되면 한 번 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것 또한도 한번 모니터링 하시면 좋은 타이밍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종은 지금 나라에서 계획하고 진행하는 도시입니다. 발전이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도시예요. 침체기를 맞이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기회를 보셔서 좋은 타이밍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이 시간에는 보다 좋은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중거리였습니다.